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다 윤석열 관련주에 몰려 있는데, 음, 대선이 1년 정도, 1년 2,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대선주를 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음,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 윤석열 세 명으로 압축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국민의힘당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는 대선 주자로 본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나뉘는데,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대표를 뽑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낙연이 당대표를 한 이유는 그 대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를 한 거고요. 내년 2월인가 3월인가까지만, 2월인가까지 같습니다. 2월까지만 끌고 나갈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맡은 이유가 대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를 맡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대표를 뽑을 때 지지율이 60%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에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은 당 경선을 거쳐서 민주당 내에서 한 명의 후보가 나올 겁니다. 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길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낙연이 당대표에서 60%의 압도적인 투표를 거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서현입니다. 왜냐하면 6월 이때 이낙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때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이 종목, 이게 바로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이낙연 관련해서 이슈가 가장 크게 불었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향후 이낙연 관련해서 이슈가 불어줄 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올라오는 뭐 남성이라든지 주연테크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자체 이슈로 올라간 거지 이낙연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낙연 관련으로 이만큼이나 올라왔었던 과거 이력이 있죠. 3월 달에 증시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고 이후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3월 이후에 올라온 다음에 평상시 주가 수준에서 이 라인은 지켜줬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내려오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라인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근처에 있다면 손절가는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리스크는 좀 적다. 왜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할 거를 각오를 하고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스토캐스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주 차트가 우선입니다. 주 차트라 함은 바로 이거겠죠. 원바닥, 투바닥이 내려오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역별 62평선보다 22평선이 낮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원바닥, 투바닥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제 슬슬 대선 주자 쪽으로 관심이 몰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주차트에서 쌍바닥을 기록하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쌍바닥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돌파해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서원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을 좁혀서 들어오는 그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 나는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재명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술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손절 라인을 그었을 때 이게 이제 기대 손해잖아요. 기대 손해보다 기대 수익이 월등히 크다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게 교육의 포인트예요. 서원을 사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추정을 하고 온다라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붙이도록 하자면 30분 차트의 모습입니다. 30분 차트의 모습에서 22평 이 빨간색 선을 잘 보시면 빨간색 선이 원바닥, 투바닥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저점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대칭 삼각형 패턴이다. 대칭 삼각형 패턴이 뭡니까? 위든 아래든 강하게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게 위로 튀면 크게 튈 거고 아래로 튀면 아래로 크게 튈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손절가를 이 라인으로 잡는다면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손절가를 62평을 이탈하면 나는 던지겠어 라고 잡으시면 좀 단기적으로 잡으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겠어 라고 하면 이 저점을 하향 이탈하면 나는 던지겠어, 여기까지 하면 대략 한 6%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향후 상승 요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닥 위험한 투자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 도망 나올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손절가를 항상 명심해 둬야 되고, 손절가가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수익보다 현저히 작다면, 훨씬 더 작다면 그때는 유리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다. 투자를 베팅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10번 투자해서 5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요만큼이고 익절가가 그 2배만큼 된다면 뭐 3% 손절, 6% 수익 이런 식으로 반반만 맞춰가도 수익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다각적으로 해보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였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